최근 김영재 의원의 거짓말을 잡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죠. 두 분 외에도 더 있었죠. 박영선 의원도 있었고요, 그죠? 또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도 있었고 사인이 다르다. 이걸 발견한 거죠. 나머지 나라랑 다 똑같은데 김 원장의 4월 16일 날 세월호 당일날 사인이 다르다. 저는 사인보다 더 주목했던 건 이거예요. AM하고 PM. AM은 M을 소문자로 썼죠. PM은 M을 대문자로 썼어요. 이게 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낸다고 봐요. 이걸 발견한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그 과정을 잠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상호 기자가 당시에 찍은 내용인데 하는데 우리 국회 풀카메라랑 제가 우리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찍어서 못 남기고 있었어요. 의정 활동하는 얼굴만 찍고 나오게 못 들어가게 하자 이상호 기자가 박영선 의원에게 특검 지금 오기 전에 두 분만 오세요. 두 분만. 아니 저기 다른 분들 좀 뒤로 가주시고요. TV 조선 풀카메라 여기까지만 오셔서 네, 찍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요러고 있어서 여기 의원님 여기 있죠? 손혜 의원님? 윤사 의원이 여기 있고 안민석 의원님 저 안쪽에 있어요. 저기 안쪽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자, 그 얘기 좀 더 듣기로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뭘 발견한 거야. 그래서 현장 이걸 못 만지게 하고 부르는 거죠, 그죠? 특검을 그런 상황을 찍은 거고. 그리고 저 차트는 여기에 보관돼 있었어요. 요 화면은 그 손혜원 의원님이 또 한 건을 합니다. 하지 마세요. 저희 다 매너 있는 사람들.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 아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요. 김영재 원장님 땀이 엄청 났어요. 그 한 번 가서 제 직장에 쓴 건지, 그 나중에 쓴 건지 금방 그것만 하게 하면 되니까 검사 오시면 이거는 증거로 제가 보기에는 갖고 있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김영재 원장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다 잡아놓고 우리 두 누님들은 나보고 자꾸 잡으라고 그러고 김영재 원장이 등치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그 좁은 방에서 한 대여섯 명이 거기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새 특검 올 때까지. 박영선 의원님 있잖아요. 사선 의원인데 보여줬던 그 모습은 정말 대단해요. 또 박영선 의원님은 청문회 기간 중에도 정말 자리도 비우지 않고 보통 우리 사선들은 이 뭐 질문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리 안 지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박영선 의원님이 저는 좀 허접한 내리사선이지만 박영선 의원님은 그래도 당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분이 좀 별로 성실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이번에 공이 커요. 그럼요. 네.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아니, 옆에 손혜원 앉아있고, 손혜원 옆에 제가 앉아있고, 그래서 저희 하여튼, 나머지 의원님들 열심히 했지만은, 안민석, 손혜원, 박영선, 3남배가, 그날 저희를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건 했어요, 진짜. 네, 그리고 특검이 최초로 국조하고 공조를 해서 저거를 압수를 한 거 아니에요?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진이 뭔가, 여기서 사인을 발견해내신 거예요? 의원님이? 제가, 네. 이 목도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이상한 얘기 하시려고 또. 이게 행운의 목도리입니다. 저 사인이 네.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4월 16일 날 저 사인을 누가 했을까요? 그 내부자 중에 한 명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금요일 날 우리가 현장 조사 가서 제가 목도리 이걸 하나 툭 던져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찾으러 월요일 아침에 가요. 일부러. 의원님, 그냥 흘린 거 아니에요? 제가 나타나니까 간호사하고 실장, 그 실장이 김영재 씨 처제거든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했겠네, 지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이 목도리가 안민석 의원님 겁니까? 자, 다 모여라.
자, 이 사인이 틀리다고 하니까 당신들 내가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러 왔다. 이 자리에서 사인을 한번 해봐라. 첫 번째 간호사. 성이 뭐 아무개 성인데 죽어도 못하겠다.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숨기는 자, 숨는 자가 범인이다. 자, 그 다음에 처제를 불렀어요.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억울함을 풀어주러 왔는데 왜 도망가냐? 그래서 겨우겨우 실장 사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 나오죠? 저분이 YJ 뭐 콥스 그 박채윤 그 김영재 화장품 회사. 그 화장품 회사의 회계사예요. 공인 회계사예요. 네, 맨 앞에 못 들어오게 막았던 분이에요. 네.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 총괄 지휘를 다 하더라고요. 그 부장을 불러서 사인해봐라. 어쨌거나 실장하고 부장하고 사인을 받는데 소요된 시간이 40분. 안 하려고 하니까. 시간 끌어야 되니까 제 첫사랑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두 사람 사인을 받았어요. 여기 딱 받았어. 받았어. 그리고 두 사람을 제가 설득을 했어요. 저 간호사가 왜 저 사인을 안 해주려고 하냐. 그래서 실장하고 부장을 설득을 해서 그 간호사 사인을 받았어요. 저 사인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 사인이더라고요. 누군지 밝힐 잘했죠? 수 없고 아직은. 제가 세 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건 내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단 파파이스를 내가 나갈 건데 거기서는 한번 보여주기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복사까지 하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행운의 목도리예요. 이게. 행운을 어쩌다 벌어진 거니까 범인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흘린 거라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해고록 쓸 때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비밀도 아니었죠. 이걸 달라 그래서 버티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건 사실은 저였어요. 네, 맞는데 제가 이게 뭐가 있다라고 해서 달라. 그리고 나머지 5장 더 갖고 와라. 이걸 하고 있는데 안민석 의원님이 그 안에서 이걸 제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그 의사와 그 실장과 이걸 딱 거머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민석은 그러니까 힘만 썼군요. 근데 거기서 나는 박영선 의원한테 되게 놀랐어요. 거기서 특검 불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에 저 같은 경우 제가 특검을 거기서 부르는 건지 뭔지 알게 뭐예요. 그러더니 바로 전화를 어디다 하더니 특검을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뒤에 2시간 뒤에 왔어요. 이 사람이 자기 변호사를 부른 거야. 특검이 오기 전에. 근데 변호사가 딱 왔는데 세상에 박영선 의원이 벼랑간 그 목소리 소리 지르는 거 아시죠? 어디라고 감히 변호사가 여기 들어오냐고. 이재용도 자기 변호사를 데리고 국조장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감히 어디 국조를 하는데 변호사가 들어오냐 그냥 다 쫓아버리더라고. 그래서 못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몸싸움하고 이 사람들 빼돌리는 거 해갖고 다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간호사가 임신해가지고 그 유산기가 있다고 안 나타났는데 그 뒷방으로 가가지고 간호사 붙잡고 또 저는 다음날 목도리 두고 온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분은 정말 무슨 이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의 탐정 같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몸으로 때우면서 막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지지율 나오는데 저는 지지율 얘기할 때마다 우리 자랑 하나도 없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잖아요. 단호하게 탄핵에 대처한 것. 두 번째, 국조에서 야당 의원들이 선전한 것. 근데 이게 제가 이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의 3분의 1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협업하는 것이 좋았대요. 박영선 의원을 도와줘서 감동했다고. 진짜 중요하게 밝힐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해 주시고 여기 잠깐. 위에 PRP라고 써 있잖아요. 위에. 네. PRP는 세 번째 줄에. 피를 네. 뽑아가지고, 거기서 다른 약품을 좀 넣어가지고 원심 분리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피가 다른 약품하고 어떤 뭔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주사기에 넣고 통증 부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또는 보니까 이 선생은 PRP를 얼굴에도 하더라고요. 여기 페이스라고 써있죠. 네.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PRP 여기 페이스. 있는 글씨가
이게 전부 손으로 쓴 게 아니고요. 저 허리 무릎 부분만 손으로 썼고 밑에 프로포폴하고 밑에 그 시간하고 사인만 손으로 쓴 거고 나머지는 복사를 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쓴 거를. 그래서 그게 왼쪽에 쭉 보시면요. 이게 리스트예요. 진료. 그 동그라미 친 게 그날 한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쓴 건데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얘가 이날 장모가 전날 밤에 아프다 그래서 골프 약속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통증을 완화하는 주사를 놨다 그러잖아요. 4월 16일 날 자기가 아침에 장모를 시술하고 갔지 딴 데 간 게 아니다. 장모 시술하고 골프장을 갔다. 그쵸? 이거였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 아까 그 PRP 얘기가 나오면서 너무 수상한 거예요. PRP 하는 의사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프로포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PRP는. 근데 프로포폴을 놨다 그러니까 저는 저 프로포폴 놓은 시간이랑 의사가 온 시간, 이 환자가 온 시간을 알려고 저걸 달라 그런 거예요. 달라 그래서 다른 분들은 청와대로 가는데 제가 이제 이 사선 의원 양쪽에 두 분을 남자 그래가지고 이걸 보여달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게 그때 안 붙잡았으면 이 사인도 못 발견했겠군요. 이 사인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보세요. 이 사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사인 아무것도 아니라네? 보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보시면 얘가 뭐 하러 갔어요? 장모님 허리랑 무릎이 아파서 PRP 주사를 놓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피를 뽑는데 시간 얼마 걸리고 원심 분리가 얼마 걸리고 주사 놓는데 얼마 걸리고 프로포폴 얼마에서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9시 40분에 얘가 과연 떠날 수 있었느냐를 보려고 저는 한 건데 애초에. 들어가서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뭐 피가 막 거꾸로 돌더라고. 왼쪽에 피부 시술을 4개를 한 거예요. PRP도 하고 페이스, 동그라미. 세 가지 종류를 했네. 예, 스칼프 요 밑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허리 무릎은 손으로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허리, 이게 무릎. 주로 젊은 사람들이 오는 데기 때문에 허리 무릎 통증보다는 피부가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허리 무릎은 주로 장모님 할 때는 여기서 썼더라고요, 주로.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허리 무릎을 손으로 쓴 건 좋은데 동그라미의 농도가 달라요. 나중에 가피를 예. 했다는 거죠. 가피했구나, 그렇죠. 이거를. 2년 전에 하고 이게 농도가 다르고 밑에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 하고 제가 처음 본 게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박영선한테 툭 쳤죠. 이 농도가 달라. 그럼 이 의미는 그날은 요거를 했고 요건 나중에 장모 얘기가 나와서 가피를 한 거다. 2년 그럴 후에. 수도 있고 저걸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거를 내놓으라 그럴 줄을 모른 거예요. 아하. 근데 갔더니 허리 무릎뿐 아니라 얼굴도 했고 뭐 저기 DNA도 했고 뭐를 했는데 피부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영선 의원한테 이거 수상하다고 하면서 조용히 우리가 아까 그 침대방 있는 데서 장모님 다른 걸 내달라 말라고. 그랬더니 4장이 더 왔어요. 보니까 다른 날에 4장 중에 이 4장. 예, 3장이 2시고 한 장이 11시예요. 그래서 이걸 딱 시간 딱 그렇죠. 그리고 뭐 할머니가 보통 때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가 저는 평소에. 궁금했죠. 네. 평소에. 왜냐하면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아파서 왔느냐를 보러 다른 걸 보자 그랬더니 보니까 아까 그거 보시면 그날 급하다고 와갖고 30분 만에 다 해치고 나왔다고 하는데 PRP가 페이스도 있고 그 밑에 스칼프도 있고 그다음에 DNA MTS 세 가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30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간호사하고 선생하고 실장하고를 몇 시에 왔나 그랬죠. 그 실장은 자기 어머니죠. 처제니까. 네. 하는데 시간이 뭐 9시 10분 전에 왔다 9시 왔다 9시 10분에 왔다 다 헷갈려요. 이게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엉성하냐면 지금 저기 밑에 있는 거 지금 저 AM 저 시간도 그렇고 사인도 그렇고 허둥지둥 했던 느낌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는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것이 통증 때문에 간 게 아니든지 속인 거든지.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장모가 온 게 아니고 그렇지. 둘 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또 한 가지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게 저기는 허리 무릎이 동그라미 하나로 돼 있죠. 네. 나머지 장모의 차트에는 허리 따로, 허리 동그라미 따로 무릎 동그라미 따로가 따로 돼 돼 있어요. 시술을 2번 하니까 허리도 하고 무릎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장모 한 차트 속에 저기는 15 CC. 예. 여기는 64로 나와요. 하루는. 다른 이건 차트에서는. 의사들 이야기는 이거 맞으면은 한 10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10명은. 그리고 PRP를 하는데 문제 지적하신 거 있잖아요. 그 문제 지적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이제 원심 분리하는데 보통 3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자기네는 기계가 좋아서 뭐 5분이면 한대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PRP는 사람이 와서 거기서 피를 뽑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뭐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국회의원 생활해야 돼. 그래서 그걸 뽑아서 그 자리에서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거기서 이제 약품하고 해서 이제 자기네 주사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놓는데 이제 아까 그 얘기가 초음파 기계. 이게 딱 하는데 뭐라 했냐면 PRP를 어디다 놨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디 놨는지 물어봤더니 고관절에 놨다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러니까 전문가의 코치를 계속 받으면서. 계속 받는 거지. 고관절에 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바로 그 고관절은 초음파 없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거야. 전문가의 코치.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걸 초음파가 실시간으로 있습니까? 없대요. 그때 이 초음파 없이 아는 척한 거지. 그때 바로 아는 건데. 초음파 없이 어떻게 고관절에 PRP를 놓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초능력입니까? 갖다 붙여. 그렇지. 아니, 그랬더니 이 선생이 뭐랬냐면은 저는 고관절에 놓는 게 아니고 굵은 침으로 그 근처에다 놓는 거라는 거야. 뭐야 이게. 나머지는 전문가고 초능력은 본인 애들이냐고요. 아니야, 이 초능력도 여기 있었어. 이 초음파 없이 고관절에 PRP를 놓는 거는 초능력 아니면 못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김영재 원장 옆에 있고 간호사 옆에 있고 그러면서 간호사가 저거를 보는 순간 우리가 저걸 확인해가 이상하다 하는 순간 저걸 확 뺏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확 잡더니 저는 못 보여드려요. 특검 받을래요. 딱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김영재 선생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얼굴이 뻘겋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 이거 뭐 있구나.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는 여기 프로포폴이에요. 포폴이라고만 돼 있죠. 저 프로포폴이 기가 막힌 게 김영재 의원에는 모든 차트에 다 프로포폴이 밑에 있어요. 근데 이 프로포폴이 있고 최순실의 136장에 모두 다 프로포폴이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거거든요. 2년 반 동안. 근데 제가 이 프로포폴 중독자로 살다가 벗어난 이제 사람한테 물어봤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시술을 받고 프로포폴을 맞았으면 얼굴은 멍 때문에 바깥에 나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이걸 딱 보더니 그 양반이 언니 이거는 프로포폴 중독이야. 그런데 언니 수상한 거는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는 거는 프로포폴을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차트로 알 수 있는 것은 4월 16일 날 당일 날 장모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장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시술을 받았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이걸 맞았겠어요. 그럴 리가 있어요. 저도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거를 장모라고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게 프로포폴 대장에 이날 15cc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사람인데 할 수도 있고 장모가 왔다 갔는데 시간을 바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월호의 7시간 중에서 거의 이 1시부터 정도는 시간이 뭘 했는지 알잖아요. 이용사를 부르고 뭘 하고 뭐 밥을 먹었고 이 그 오전 시간이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뭘 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김영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나는 골프를 쳤다. 그럼 골프 치기 전엔 뭘 했느냐? 했더니 골프 치기 전에는 장모한테 통증 주사를 놔줬다예요. 알리바이죠. 알리바이죠. 근데 이것이 깨지면 이 사람이 둘러댄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7시간을 밝힐 최초의 물증이 될 것 같아요. 물증. 요거 말고 앞으로의 특검과 관련된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이완용 간사가 이완용? 이완용. 처음서부터 국조를 방해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제가 파악하기로 처음에 짤 때부터 친박 비박 나눠 먹기로 한 거예요. 네, 그렇겠죠. 일단 비박에서 위원장을 맡고 친박에서 간사를 맡은 거예요. 네. 그럼 친박 간사의 역할은 뭡니까? 박근혜 호위무사 역할을 하러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저녁 때 재벌들 조기기가 시켜주자. 그러니까 뭐 그런. 근데 제가 요상한 소리나 하고. 이혜원 의원한테 오프 더 레코드로 들은 건데 그냥 말할게요. 맨 처음에 이제 룰 세팅하고 그런 미팅할 때 간사 그때 얘기했던 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지금 그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들을 빼자고 그랬대요. 처음에. 말이 안 되잖아. 수사 대상이 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빼면 다 빠지는 거 아니야. 모조리.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제 첫 미팅인가 그랬는데 앞에 앉아 듣고 있던 이혜원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게. 그럼 국정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반박을 했더니 이현영 의원이 이현영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앞에서? 앞에서. 자기들. 아, 그런 건 내가 당연해요. 다뤄야 되는데. 그건 내가 확실히 알아요. 아, 저는 좀 수염이라도 깎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수염이 왜요? 돌아주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 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꼬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 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주, 노꼬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양을 검색해보세요.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허접한 내리사선이지만 박영선 의원님은 그래도 당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분이 좀 별로 성실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아, 이번에 공이 커요. 아, 그럼요.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 옆에 손혜원 앉아있고, 손혜원 옆에 제가 앉아있고, 그래서 저희 하여튼, 나머지 의원님들 열심히 했지만은, 안민석, 손혜원, 박영선, 3남배가, 그날 저희를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건 했어요, 진짜. 네, 그리고 특검이 최초로 국조하고 공조를 해서 저거를 압수를 한 거 아니에요?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진이 뭔가, 여기서 사인을 발견해내신 거예요? 의원님이? 제가 네. 이 목도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또 이상한 얘기 하시려고 또. 이게 행운의 목도리입니다. 저 사인이 네.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4월 16일 날 저 사인을 누가 했을까요? 그 내부자 중에 한 명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금요일 날 우리가 현장 조사 가서 제가 목도리 이걸 하나 툭 던져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찾으러 월요일 아침에 가요. 일부러. 의원님, 그냥 흘린 거 아니에요? 제가 나타나니까 간호사하고 실장, 그 실장이 김영재 씨 처제거든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절을 했겠네, 지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이 목도리가 안민석 의원님 겁니까? 자, 다 모여라. 자, 이 사인이 틀렸잖아요. 그 얘기 좀 이따 듣기로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뭘 발견한 거야. 그래서 현장 이걸 못 만지게 하고 부르는 거죠, 그죠? 특검을. 그런 상황을 찍은 거고. 그리고 저 차트는 여기에 보관돼 있었어요. 요 화면은 그 손혜원 의원님이 또 한 건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다 매너 있는 사람 좀.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 아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요. 김영재 원장님 이거는 땀이 엄청 났어요. 그 한 번 가서. 직전에 쓴 건지, 그 나중에 쓴 건지, 금방 그것만 하게 하면 되니까 검사 오시면 이거는 증거로 제가 보기에는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김영재 원장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다 잡아놓고. 우리 두 누님들은 나보고 자꾸 잡으라고 그러고 김영재 원장이 덩치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그 좁은 방에서 한 대여섯 명이 거기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새 특검 올 때까지. 박영선 의원님 있잖아요. 사선 의원인데 보여줬던 그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대단해요. 그 놀라웠어요. 박영선 의원님은 청문회 기간 중에도 정말 자리도 비우지 않고 보통 우리 사선들은 질문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리 안 지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박영선 의원님이 최근 김영재 의원
내 거짓말을 잡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죠. 두 분 외에도 더 있었죠. 박영선 의원도 있었고요, 그죠? 또 정의당의 윤수아. 윤수아 의원도 있었고 사인이 다르다. 이걸 발견한 거죠. 나머지 나라랑 다 똑같은데 김 원장의 4월 16일 날 세월호 당일날 사인이 다르다. 저는 사인보다 더 주목했던 건 이거예요. AM하고 PM. AM은 M을 소문자로 썼죠. PM은 M을 대문자로 썼어요. 이게 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드러낸다고 봐요. 이걸 발견한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그 과정을 잠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안에서 이상호 기자가 당시에 찍은 내용인데 생각을 하는데 네네. 우리 국회 풀카메라랑 네. 제가 우리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찍어서 못 남기고 있었어요. 의정 활동하는 얼굴만 찍고 나오게 못 들어가게 하자 자료를 이상호 기자가 박영선 의원에게 특검 지원 오기 전에 두 분만 오세요. 네. 두 분만. 아니 저기 다른 분들 좀 뒤로 가주시고요. TV조선 풀카메라 와 이렇게 둘이 여기까지만 오셔서 네, 찍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요러고 있어요. 여기 의원님 여기 있죠? 손혜 의원님? 윤사 의원이 여기 있고 안민석 의원님 저 안쪽에 있어요. 저기 안쪽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밝힐 수 없고 아직은. 제가 세 분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이건 내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단 파파이스를 내가 나갈 건데 거기서는 한번 보여주기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복사까지 하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행운의 목도리예요. 이게. 행운을 어쩌다 벌어진 거니까 범인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흘린 거라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해고록 쓸 때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비밀도 아니었죠. 이걸 달라 그래서 버티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건 사실은 저였어요. 네, 맞는데 제가 이게 뭐가 있다라고 해서 달라. 그리고 나머지 5장 더 갖고 와라. 이걸 하고 있는데 안민석 의원님이 그 안에서 이걸 제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그 의사와 그 실장과 이걸 딱 거머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은 그러니까 힘만 썼군요. 근데 거기서 나는 박영선 의원한테 되게 놀랐어요. 거기서 특검 불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생각에 저 같은 경우 제가 특검을 거기서 부르는 건지 말인지 알게 뭐예요. 그러더니 바로 전화를 어디다 하더니 특검을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뒤에 2시간 뒤에 왔어요. 이 사람이 자기 변호사를 부른 거야. 특검이 오기 전에. 근데 변호사가 딱 왔는데 세상에 박영선 의원이 벼랑간 그 목소리 소리 지르는 거 아시죠? 어디라고 감히 변호사가 여기 들어오냐고. 이재용도 자기 변호사를 데리고 국조장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감히 어디 국조를 하는데 변호사가 들어오냐 그냥 다 쫓아버리더라고. 이라고 하니까 당신들 내가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러 왔다. 이 자리에서 사인을 한번 해봐라. 첫 번째 간호사 성이 아무개 성인데 죽어도 못하겠다.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숨기는 자, 숨는 자가 범인이다. 자, 그 다음에 처제를 불렀어요.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억울함을 풀어주러 왔는데, 왜 도망가냐? 그래서 겨우겨우 실장 사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 나오죠? 저분이 YJ, 콥스, 박채윤, 김영재. 화장품 회사. 그 화장품 회사의 회계사예요. 공인 회계사예요. 네, 맨 앞에 못 들어오게 막았던 분이에요. 네. 거기가 실질적으로 그 총괄 지휘를 다 하더라고요. 그 부장을 불러서 사인해봐라. 어쨌거나 실장하고 부장하고 사인을 받는데 소요된 시간이 40분. 안 하려고 하니까. 시간 끌어야 되니까 제 첫사랑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2사람 사인을 받았어요. 여기 딱 받았어. 받았어. 그리고 2사람을 제가 설득을 했어요. 저 간호사가 왜 저 사인을 안 해주려고 하냐. 그래서 실장하고 부장을 설득을 해서 그 간호사 사인을 받았어요. 저 사인은 이 3사람 중에 1명이 저 사인이더라고요. 누구